어제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어제 공교롭게도 김의겸 의원과 국회 법사위에서 마주쳤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서로 난처했겠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의겸 의원을 쳐다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곁눈질로 보고 있고 김의겸 의원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이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장면이 사진으로 이렇게 좀 찍혔습니다. 서로 국회에서 10억 소송 중에 제기가 됐다는 내용이 전해지자마자 마침 공교롭지만 국회에서 만난 한동훈, 김의겸 두 사람이었는데 어제 저 모습을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좀 공방도 있었을 텐데 어제는 두 사람의 대화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글쎄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서로. 뭐 한동훈 장관은 고발하고 수사하는 게 전문이고 네. 누구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되면 다 고발하고 수사하고 압수해가는 게 한동훈 장관의 모습 아니겠어요? 국정감사장에서 의혹에 대한 부분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왜 법무부 장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소송하고 그거 돈 벌면 되는 것이지 왜 장관을 해서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국회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저질 가짜 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서 뿌리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법무장관의 지위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 장관의 발언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김의겸 의원 앞으로도 계속 그러지 않겠느냐.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고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김의겸 의원이 말씀한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이정표를 하나 만들겠다. 뭐 이런 의미로 읽힙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했던 김성환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로서는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디테일해서 그래서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네. 현재 그 첼리스트의 상태가 어떤지 아하. 지금 심경의 변화가 어떤지 당시만 해도 그 남자친구 말고 그 오빠도 그 네. 녹취록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의겸 의원이나 김성환 정책위원장이 그런 분들 포함한 간부들 처음하고 달리 슬슬 발 빼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아주 희미한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실 분들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희미한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지금 가만히 있는 이유는 그 가능성마저도 없기 때문인데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한동훈 장관이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 얘기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웬만한 장관 같은 경우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냥 피할 겁니다. 그냥 넘어가고 뭐 그 정도로 파급이 안 되게끔 하는 데 집중을 할 텐데 한동훈 장관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이 그냥 넘어갈 경우 한동훈 장관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뭐 어느 정도 근거가 아주 없어도 별로 없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선례를 계속 남긴다는 거죠. 피해자가 한동훈 장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 저조차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공익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결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과정, 결과를 남기는 것이 뭐 정파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맞는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적으로는 아마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이 설명, 지금 선례를 남기고 공익에 부합한다, 이게 수치적으로 꽤 일리가 있는 게 지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0억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뭐 한동훈 장관한테 폭행이 있었던 상황 그런 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위자료 성격의 이제 손해배상이거든요. 그럼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실무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10억이라는 수치는 벌써 10억만 해도 인지대가 비례하기 때문에 인지대면 500만 원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나중에 정말 1,00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1,000만 원이 인정되면 9억 9천은 패소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한동훈 장관이 그걸 모를 일은 없을 거고, 근데 수치를 그냥 10억 정도로 해서 오히려 이게 정말 이제 이거는 나의 자신을 위한 게, 내 자신을 위한다면 한 1,000만 원 정도 청구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되고 그게 더 공익에 부합한다, 저 설명에 좀 맞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제가 상징적인 짤막하게만 10억이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덧붙이겠습니다. 일단 법원이요, 일반 사인과 이런 법무부 장관을 동렬의 명예훼손 주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공익적인 선례 남길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국가기관과 정부 부처는요, 명예훼손의 민사상, 형사상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장관으로서의 그런 경우에도 일반 사인과 같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대변인실이 있어요. 지금도 시시각각 기자들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일반인과 달리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피해 정도도 상당히 경감된다고 법원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엄포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 판단을 좀 기다려보죠. 지금 형사소송도 했고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사는 바로 이제 재판장으로 가겠죠. 결과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이 소송 제기에 김어준 씨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어준 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고통을 주라고 하니까 직접 고소, 고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대통령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고소 고발을 하면 그 건을 다룰 검사는 어떻게 그 건을 불기소 처리를 합니까? 설사 요건이 충분치 않다 하더라도 자동 기소 아니냐 이겁니다. 자, 저런 목소리를 냈고, 그리고 어제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그 더 탐사 압수수색했습니다. 더 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하고요. 그리고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의 자택도 압수수색해서 블랙박스를 수거했다고 합니다. 동영상 제작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충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이 오후 3시 30분쯤에 소방 인력을 동원해서 겨우 사무실 문을 강제로 열고 영장을 집행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경찰이 사무실에 진입한 뒤에도 압수수색 범위 등을 놓고 더 탐사 관계자들과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탐사는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또 생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다수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어제 이 압수수색 현장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권의 앞잡이 한동훈 윤석열 앞잡이들아, 경찰이 폭력배다. 경찰이 왔어 개노사냐. 경찰이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한다. 지금 이 모습은 장경 김건희 집 앞에서 있었어야 돼. 자, 더 탐사 관계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지자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정말 무슨 검찰의 어떤 잘못, 경찰의 잘못, 아니요, 사법부를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영장은 사법부가 판단해서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을 욕하거나 대통령을 지금 비판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어떤 일을 말씀드려서 좀 뭐합니다만, 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신문들이나 혹은 인터넷 신문도 인터넷 신문 윤리위원도 했었고요. 어떤 그 강령에 위배되는 것들을 이렇게 페널티를 주고 또 그 계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더 탐사는
신문윤리 강령의 많은 부분을 사실 지키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숨겨져 있는 것들을 폭로하는 기사일 경우는 복수의 취재원으로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그것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취재원의 사생활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취재원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이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침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법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을 지금 도리어 이렇게 어떤 그런 이 인터넷으로서 좀 자신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뭐 챗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장사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건 이 스스로 언론임을 지금 포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뭐 정식 언론도 아니니까요. 예. 자,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고 더 탐사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진구 기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상대로 한 정당한 취재 활동을 했던 기자가 스토킹 범죄자로 몰려서 이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 상황, 그 자체가 야만의 현장입니다. 저희가 탐문 취재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정당한 취재 활동이 맞는지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퀘스천 마크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강진구 기자에 대한 비판도 함께 실었는데 신문을 좀 보겠습니다. 뭐 제목은 가짜 뉴스 시대, 진짜 뉴스를 읽기 위한 5가지 팁. 뭐 신문의 뒤쪽 보면 그 팁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강진구 기자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더 탐사 대표 강진구 기자가 경향신문 해직 기자다. 뭐 좋은 일에서 해직된 게 아니라, 뭐 독재 정권에 맞서다가 해직된 게 아니라 사규를 위반해서 징계를 받아서 해고를 당한 그런 기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단은 2020년 7월 강진구 기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사를 단독이라며 홈페이지에 올려서 정직 1개월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1년 여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계에 뛰어들 무렵 윤석열 검증이라며 많은 의혹들을 제기했고, 경향신문 편집국에서는 이건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일단 기사를 보류했는데 회사가 대기업 삼성의 외압으로 보도를 막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출근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거듭됐고 결국 2020년 올해 4월에 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본 내용은 강진구 기자가 해고되기 3년 전부터 더 탐사의 전신인 열린 공감 TV를 만들어서 회사와 무관하게 취재 활동들을 해왔고 유튜브 활동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진짜 뉴스를 읽는 5가지 팁 중에 유튜브를 믿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정파적 활동을 하는 기자의 보도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박성준 의원님? 우리나라 이제 취재 문화라고 뭐 아까 우리 이종근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취재 윤리를 다 지키면서 취재를 했는지도 한번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더 탐사의 취재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의 뉴스 인물을 보면요, 모든 언론사가 사실 뻗치기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카메라 다 들이대고 24시간 했습니다. 24시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아마 여기 뭐 윤 앵커도 방송 취재해 보셨겠지만 뉴스 정치인이 됐든 무슨 연예인이 됐든 인물이 되면은 그 집 앞에 가서 장사진을 쳐가지고 실제 다 취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 사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지켜져서 취재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뭐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언론사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사 취재 문화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중앙일보에서는 일단 강진구 기자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는 적어도 가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실려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과연 국민의힘 당대표로 차출될 것이냐를 놓고 상당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본인이 직접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의 장관님을 차출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